법사위는 내일 국회 국감장이 아닌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 현장 국감을 이어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가 또 한 번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여야의 공방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첫날 국회를 찾아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의엔 침묵을 지켰고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제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 2차 국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2차 국정감사가 될 전망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미 관례에 따라 국감장에 나간 만큼 현장 국감은 출석하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장 국감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도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대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PC 전산 로그 기록 등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라는 입장이라 충돌이 예상됩니다. 또 여당은 대법관 증언을 위해 예산과 부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대법관실과 재판정 등도 직접 둘러보겠다는 계획인데 다음 주로 예상되는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엔 출석했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증인 질의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합의 과정을 해명하라는 건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며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건 재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례대로 국감장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 상황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뿐 아니라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과정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를 읊으며 증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인사말 뒤 이석하려 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곧바로 국감을 이어갔고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의에는 굳게 입을 닫은 채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는 동안에는 눈을 감기도 했습니다. 질의가 계속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발언권을 요청하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87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이제 우리 대법원장님께서 나와서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제가 답변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대법원장님 하시는 것이. 천 처장은 조 대법원장을 대신해 여권의 대선 개입 주장에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의견 10분 대법관님들은 또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그 판결문을 보면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 이 사건은 이제 공소 제기일로부터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지체가 되었고 2심에서도 이제 4개월 지나서 기록 검토가 부실했다는 지적에도 기록이 처음 들어온 3월부터 봤다면 25일의 여유가 있다며 꼼꼼히 기록을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엔 출석했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증인 질의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합의 과정을 해명하라는 건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며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건 재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례대로 국감장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 상황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뿐 아니라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과정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를 읊으며 증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인사말 뒤 이석하려 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곧바로 국감을 이어갔고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의에는 굳게 입을 닫은 채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는 동안에는 눈을 감기도 했습니다. 질의가 계속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발언권을 요청하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87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이제 우리 대법원장님께서 나와서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제가 답변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대법원장님 하시는 것이. 천 처장은 조 대법원장을 대신해 여권의 대선 개입 주장에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의견 10분 대법관님들은 또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그 판결문을 보면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 이 사건은 이제 공소 제기일로부터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지체가 되었고 2심에서도 이제 4개월 지나서 기록 검토가 부실했다는 지적에도 기록이 처음 들어온 3월부터 봤다면 25일의 여유가 있다며 꼼꼼히 기록을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질의에 침묵을 지킨 가운데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지혜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 등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재차 부인했습니다.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인사말 때처럼 추가적인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한 88쪽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통해 여당이 제기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통화 내역, 차량 일지 등을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장이 외부 세력과 공모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심리와 판결을 했다는 주장은 정치적 공격이라며 근거 없는 공격을 지양해달라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당초 소부에 배당된 이 대통령 사건을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고자 직접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법 심리는 원래 전원 합의체가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부담을 이유로 소부에서 심리 후 전합에서 심리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소부 심리 없이 처음부터 전합 심리를 전제로 사건을 검토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이 대통령 사건 초기부터 대법관 전원이 검토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대법원 답변서에는 이 대통령 사건 처리 속도와 결론이 이례적이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최근 5년간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은 이 대통령 사건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고심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기간이 해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3개월을 넘겼는데 이 대통령 사건은 접수 한 달여 만에 선고를 내렸습니다. 또 최근 6년간 사건 접수일로부터 선고까지 35일이 채 걸리지 않은 대법원 형사 사건은 총 1,822건으로 집계됐는데 대부분이 상고 기각이었고 파기 환송 판결은 이 대통령 사건이 유일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네, 이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에 출석한 법사위는 시작부터 고성이 오가면서 격돌했습니다. 살벌하기까지 한 분위기 속에 예상치 못하게 회의장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는데요. 국감 말입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3심에서 단 이틀 만에 표결합니다. 이런 사건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가짜 뉴스하고 이 회의 진행도 거짓말하고 추미애 위원장은 법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송원석 의원, 내가 발언권 얻었으면 잠깐 조용히 하세요. 송석준 의원, 송원석이나 손석준이나 비슷해. 아니 송씨는 맞췄네요. 그만하세요. 웃고 지나갑시다. 그러면 무당한 군인이 불합발로 국회를 입법을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내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판단을 한 겁니다. 내란죄 판단은 어디서 하죠? 당신이 뭔데 지금 사퇴를 하라는 거야? 난동 부리지 마세요. 이게 난동이지 뭐야 이게. 다음 주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감 목표를 내란 잔재 청산으로 설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 실체라고 규정하며 파상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뒤 처음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대표는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 추석 민심이었다고 전한 뒤 다음 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 목표를 내란 잔재 청산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규현 판사,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검사들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감 출석을 압박하는 동시에 파상 공세를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요구하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문제에 대해선 오는 15일 운영위 회의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보임될 당시에 본인이 관여한 업무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렇다면 그건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불러야 되나요? 민주당은 국감 첫날인 오는 13일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과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